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민법의 임대차 계약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민법의 임대차가 뭘까요? 자,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 할 때 임대인이 있겠죠. 이거는 소유자겠죠. 이 사람과 임차인이 있겠죠. 계약을 하는 거죠.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내 주택을 빌려 씀으로써 임차인은 보증금 플러스 또 월세 지급할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요.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임대인은 주택을 임차인한테 인도하고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한 거고요. 자, 임대차 계약은 뭐겠어요? 보증금을 지급했죠. 돈에 관련된 거겠죠. 이러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유상계약인 거예요. 반드시 유상계약이 임대차인 거예요. 임대차는 유상계약인 거예요. 돈이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돈이 오고 가지 않으면 무상계약인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임대차는 무상계약이 아닌 유상계약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은 서로 의무가 있죠. 서로 의무가 있는 쌍무 계약인 거예요. 서로 의무가 있는 쌍무 계약이고요. 서로에 대한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인 거예요. 주택을 인도, 그 다음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이 의무 이행 안 하면 방어 수단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권능 행사하는 거예요. 너 이행 안 하니까 나도 이행 안 할 거야. 네가 이행하기 전까지는 나도 이행 안 할 거라는 방어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 보자면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쌍무 계약인 거예요.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권능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계약 시작, 계약 만료 행사 가능한 거예요.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서 부여가 된 거예요. 쌍무 계약은 동시이행,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그 이행을 이행할 때까지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여기서 유상계약하고
쌍무계약, 동시이행 항변권을 설명하자면 우리가 주택 임대차 들어가면 왜 유상계약, 쌍무계약, 동시이행 항변권을 여기서 설명하고 들어가냐면 유상계약인 거예요.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으려면 돈이 오고 가는 유상계약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무상계약이거나 무상임차인 각서라든가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있다라고 하면 주임법 보호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왜 쌍무계약이고 동시이행 항변권을 왜 설명했냐면 유상계약은 이런 개념이 있어야 요런 무상임차인 각서라든가 무상임대차 계약이라든가 무상임대차 확인서에 의해서 대항력을 행사 못한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유상계약은 주택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임법을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계약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이러한 확약서나 각서가 있다라고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항력이 발생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설명해 드렸고요. 또 동시이행 항변권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용하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우리가 경매 진행되면 크게 대항력 임차인이 있고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있단 말이에요. 대항력 임차인은 인도 명령이 대금 확정될 때 배당금 확정 시에 인용이 돼요. 법원에서. 그렇지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대금 납부 즉시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진행되면 그러니까 임대차는 소멸한다라고 했거든요. 소멸하면 대항력도 없어지고 우선 변제권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소멸하지가 않잖아요. 소멸하지가 않기 때문에 즉시 소유권이 변동이 되더라도 보증금이 확정될 때까지는 대항력도 있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인도 명령 인용을 배당금 확정될 때까지 배당표 작성일 이후에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대항력도 있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요때 법원에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는 유상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쌍무계약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 유상계약. 주택
주택, 상가, 임대차는 무조건 유상계약이어야 돼요. 이래야 보호법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상임차인 각서, 무상임대차 확인서, 법원에 제출만 됐다고 해서 인용되는 게 아니라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가 돼야 얘가 무상 임대차라는 걸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임대차 자체를 보호 못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은 어디에서 써먹냐면 경매, 공매, 강제 집행 시 대항력이 있다면 행사해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때까지 주택을 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경매 인도명령 법원에서 인도명령이 인용 여기다 할까요? 대항력이 있거나 대항력이 없을 경우 법원에서는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표 확정일 이후에 인용이 되고요. 대항력이 없으면 대금 납부 즉시 인용이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인도명령은 아무 때나 인용이 되는 게 아니라 요때 인용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요게 왜냐면 대항력이 있고 배당 요구를 했다면 임대차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매로 임대차는 소멸을 되게 돼 있거든요. 법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도명령도 즉시 인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확정돼서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으로서 주택을 인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왜 이때 인용이 될까? 이거는 동시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대항력도 있지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대항력 임차인은 이때 인용된다 라는 걸 미리 설명해 드렸고요. 자,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